안녕하세요. 오늘 구미의 최고 기온이 약 19도가 될 거다라는 게 예보인데, 아, 다음 주 되어서 또 조금 비가 오고 뭐 그때는 또 겨울로 살짝 갔다가, 뭐, 한 영상 10도 이상 구미 지역은 이렇게 최고 기온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조금 날이 덜 추워지니까 저는 좀 살맛이 좀 나고. 자, 그거는 그렇고. 제가 오늘 그 어제 했던 내용에 좀 연결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어, 피해자들 전체가 정말 엄청난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재판이 원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위반. 누구한테? 현재의 피고인한테 세 가지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업무상 배임죄가 하나가 더 붙었다. 그러면은 이 법률상으로도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위반 이게 각각 다 다르지요.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그러면 업무상 배임이 한 개 더 추가가 됐을 때 한 사람한테 세 개 있으나, 네 개 있으나, 한 개 있으나, 두 개 있으나, 세 개 있으나, 네 개 있으나, 다섯 개 있으나, 뭔 상관이에요? 제가 오늘 좀 통화를 한 사람이 있는데, 사기에 대해 가지고 공소장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제가 잠깐만요. 어, 희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첫 번째가 기억해 플랫폼은 넷플릭스, 구글 플레이를 뛰어넘는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연간 10조 원 이상 매출을 발생시켜 캐릭터권 가격이 개당 100불 이상 갈 것이다. 그 다음에 게임, 영화, 웹툰, 뭐, 등 그 플랫폼 콘텐츠, 장내 서비스, FX, 외환거래, 혁기 토큰 담보 대출, 데비카드, ATM기 이용을 위한 금융권 협업 등 곧 시행될 예정이므로 뭐 이런 식으로 또 적어놨고 세 번째가 케어케이 토큰은 차별화된 가격 이원화 정책으로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가치가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번째, 케어케이 토큰 투자에 대한 다단계 마케팅에서 재굴 후원, 등급 보상 등의 수익금이 지급되므로 삼성 직급 이상을 달성할 경우 매월 1,000만 원에서 수억 원의 고정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투자한 원금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결국에 금방 제가 읽어드렸던 이 내용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어, 언제 일어났어야 될 기망행위들이었느냐?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기 직전에 이런 행위들이 다 발생이 되고 우리가 그걸 다 듣고 그 다음에 처분행위라고 하는 스테이킹. 근데 얘들은 투자라고 해놨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읽어드렸던 사기를 저지른 기망행위를 한 부분이
이 자체가 정말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통화했던 사람이 어 그냥 아 어떻게 보면은 뭐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정인 중에 한 명이 될 거예요. 근데 이 투, 공소장에 투자금 전부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스테이킹이라는 용어가 있었느냐? 투자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망해도 손실이 나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스테이킹은 네트워크의 고정, 영어로 하면 락업이라고 하죠. 그러면 예전에 제가 스테이킹을 설명을 드리면서 금고에다가 잡아놓고 장가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럼 못 빼는 거예요. 근데 유출한 게 정인들의 정언을 통해서 제가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그거였는데 경찰을 통해서 확인이 됐던 거는 제가 제일 먼저 물었던 그거예요. 스테이킹 지갑 찾았느냐? 찾았대요. 그럼 그게 유출된 게 있더냐? 있대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경찰이 피의자든 뭐 피의자 신분이었던 참고인 신분이었던 이 출석 요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진술을 받았죠. 그 진술 내용이 진술을 했던 사람들이 다 정인으로 나왔죠. 이제 남았는 게 이행규, 이무호, 진원자예요. 그럼 이 사람 이전까지 나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가 그 가격 방어용, 대출, 상한, 그다음에 덱스 투자 다 썼잖아요. 다 유출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들이 주장한 대로 하면은 투자기 때문에 투자에는 언제나 손실의 리스크가 있지요. 내가 경영상 판단으로는 가격을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가격 방어 용어로 썼다. 근데 웃기는 거는 최고점에 있는데 가격 방어를 그 당시에 주로 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요렇게 돼버리면은 사기 유사 수신 방문 판매법 위반과 관련해 가지고는 하나도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는 또 처분 행위를 하는 시점까지 기망행위 차고 처분 행위 요 때까지가 사기에 해당이 되고 뭐 유사수신 그거는 왜 갖다 붙였는지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유사수신은 뭐 이 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원금이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암호화폐. 그게 제가 어제인가 그 이야기를 뭐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커뮤니티 풀로 옮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투자 풀에 옮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투자를 하는데 그 개수가 문제잖아요. 거기는 현금으로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금액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근데 금액적으로 거꾸로 지들이 이 어, 뭐죠? 크립티드.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4억 달러예요. 4억, 그러니까 400 million
US 달러라고 표시가 돼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4억 달러예요. 투자풀에 들어온 게 그게 몇억 개가 됐든 실제로는 4억 달러가 안 되지요. 그래서 이 가격이 얼마였어요. 걔들이 거짓말 그런 거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기망을 했다라고 본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자산 이전을 하기 위해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 별의별 거 이야기를 다 있잖아요. 메인넷이 뭐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루고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 뭐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나눠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투자 개념이지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앱을 개발을 하는 쪽에 돈이 없고 하니까 여기다 돈을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앱이 정상적으로 또는 뭐 이게 그 아주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앱이 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투자를 했으니까 지분만큼 또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럼 그걸 또 뭘로 줄 거냐? 거기 자체적으로 토큰이 발행이 된 걸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암호화폐만 돌아다니는 걸로 100% 알고 있죠. 투자 풀에 넣은 것도 KOK고, 요거를 우리 KOK로 다시 가져와 보면은 제가 예전에 이렇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KOK 구분을 해가지고 추리가 아니고 이게 플로우를 흐름도를 한번 그린 거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현금으로 시작을 해서 암호화폐 사고 거기서 쭉 가다가 KOK 지갑까지 가는데 여기까지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나 오전에 과정 속에 있었던 거나 똑같아요. 역할 자체가.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던, 사가지고 있던 개수의 그 가격이 떨어진 만큼 곱하기, 개수 곱하기 떨어진 만큼의 금액을 합산을 한 만큼의 손해를 계속 보고 있는 것이요. 여기까지는 어떠한 개혁회와의 관계가 없어요. 언제부터 생겼느냐? 사기하고 얘들하고 상관없어요. 스태킹을 딱 해버리잖아요. 뱅글뱅글 돌다가 스태킹 완료돼 버리면은 우리가 스태킹을 했다라고 했지 투자를 했다라고 해요. 채굴, 용어, 개판이에요. 스태킹을 결국에 비트이드 USDT KOK로 스태킹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스태킹이 아니고 투자라고 했으니까 이거 들어가는 걸 지 멋대로 뺐어도 돼요. 지금 정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 맞아 떨어지죠. 뭐 저 가격 방어용으로 뭐 이거를 뭐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상 판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 방어를 하는 걸로 써버렸다. 그렇게 가격 방어를 했는데 개혁적인 가격이 계속 떨어져 버렸다. 근데 같이 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는 다 소진돼 버렸다. 그러면은 비대위라는 쪽에서 주장을 한 투자라는 용어를 절대로 쓰면 안 됐는데 이 미친 개들이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쓰고 검사가 공소장에 쓰고 그러니까 떳떳하게 뭐 그런 유출을 했는 것들을 정언을 하는데도 눈 깜짝 하나 안 하잖아요. 근데 저희 주장은 뭐냐? 스테이킹은 스마트 컨트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스테이킹을 하면은 네트워크의 고정, 또 여기서 고정 락업이 딱 돼버리죠. 그럼 자동적으로 이게 이제 저도 뭐 에스크로라는 용어를
뭐 잘 쓸 일이 없는데 예전에 제가 그 OLED를 세 개 업체가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업체만, 두 개 업체는 삼성, LG는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한 업체가 그거를 사업을 접었어요. 그 공장을 인수를 하는데 제가 인발부를 했고, 근데 외국인 업체의 자금, 그쪽에 이제 인수를, 슬로베니아라는 업체의 그 회사 인수를 하도록 그, 뭐, 우리나라에도 한 업체가, 아, 저쪽 사공단이라는 쪽에 업체가 하나 와 있어요. 거기에 공동대표인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그뭐 나이는 좀 차이가 나는데 외국인이다 보니 친구처럼 이렇게 뭐 가끔씩 그 술도 한 잔 먹고 그다음에 이 뭐라 그러죠? 노래할 수 있는데 뭐 노래방이 아니고 그 오픈되는 스테이지에 올라가 가지고 완전 노래도 하고 맥주도 한 잔 하고 하는데 거기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못 믿으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다 맞아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은행에 넣고 요걸 에스크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니들이 다 만족을 시켜주면은 요 돈이 니들한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에스크로예요. 그것처럼 스테이킹을 딱 함과 동시에 저기 되는 거예요. 그 운영에 직접 참여를 하게 돼요. 그 운영이라는 게 검증도 하고 블록도 생성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보상이 주어지는 거. 그러면은 이게 쓸 수 있다 없다? 못 쓰는 거예요. 지 꼴리는 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투자회사가 투자회사 정도가 되려 그러면은 맨파워가 어마어마해야 돼요. 걔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맨파워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엔지니어링을 하는 쪽의 사람들만 모여 있었던 조직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피고인이 운영을 하던 회사예요. 이게 투자 회사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고 이게 인수가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회사 2018년 10월 달에 설립이 돼서 2019년도에 매출 제로 2020년도 3,840만 원, 2021년도에 기사에 상반기를 기점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서 흑자 전환했다라고 하면서 160억, 그 다음에 177억인가 그렇고 뭐, 그 다음에 160, 155억인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돼요. 그 시점이 뭐냐? KOK와 관계를 가진 시점이에요. 공지사항에도 그렇게 나왔죠. 인수할 여력이 없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가 2021년 4월 달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은 우리가 5조, 뭐 4조, 3조, 2조 조 단위 이야기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수천, 수천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스태킹 했는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가 주로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 가격이 낮았으니까 그만큼의 가치는 없었을 거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이다 라고 했더라도 자본 잠식 상태에 있던 것이 어떻게 1,000억짜리를 인수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유형이라기보다는 무형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암호화폐 스태킹 되어 있는 거 이거 자체를 투자금이라고 보고 투자 돈이 한 푼도 없는 게 1,000억짜리 가치를 가진 거를 가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크립티드 대표였던 박윤성이한테 뭐 370 몇 개, 1400, 1377개, 뭐 400 몇 개, 뭐 해가지고 약 한 1800개 이더리움을 줘가지고 덱스에 유동성 공급하면서 손실을 보고 나서 남았는 게 520개. 황병훈한테 담보로 맡겨가지고 처음에 50억을 가져갈 때도 그렇고 대출을 200억을 했는데 현금과 수표로 바꿔가지고 직접 팔아갔다는 거잖아요. 거의 회사로 들어갔겠어요. 지 호주머니로 들어갔겠어요. 뭐 했는지 모르잖아요. 현금으로 돌아다녔으니까. 근데 그만큼의 가치를 가졌는 암호화폐를 지가 그만큼 200억을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은 200, 그게 이제 홀더 월렛으로 담겨 있었던 가치가 그 당시에 한 150억? 뭐 나머지는 뭔가 뭐 또 개발을 한 게 있어가지고 그 프로젝트의 지분을 뭐 50억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0억 상환한 걸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150억은 지 주머니에서 지가 현금을 출원을 해가지고 그거를 사놨다가 대출을 받는 담보로 맡기고 했을 거냐? 안 했죠. 그 다음에 피고 대리인이 이렇게 USDT를 뭐 이재혁이한테 질문을 할 때, 그 정인한테 할 때, 이, 이렇게 USDT를 22년 1월부터 3월까지 1억 개를 받아가지고 가격 방어용으로 하지 않았느냐? 가격 방어용으로 쓰지 않았느냐? 맞다라고 답변하고.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럼 스테이킹이면은 못 빼죠. 투자라고 하면은 뺄 수 있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커뮤니티 폴로 옮겨가는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커뮤니티 폴로 옮겨간 것들은 투자용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발등을 피해자가 스스로 찍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처음에 이야기했죠. 세 개 제목에 한 개를 더 갖다 붙인 거예요. 왜? 실제로도 우리가 주장을 했던 내용의 불송치 이유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의 정언 내용에서도 다 나왔고, 백서에도 나와 있고, 플랫폼 가격 조정의 권한도 누가 있었는지 알고, 다 어디에 해당이 돼요? 불송치 이유하고 절대적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다 만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저지를 떨어놨는데, 공소사실 동일성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세 개에다 한 개를 더 갖다 붙이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좋은 거잖아요. 이거 해당이 될 거냐? 사기? 땡. 유서진 땡. 방문 판매법 땡. 남았는 게 하나는 이게 다 막아버렸다. 그건 누가 좋은 거예요? 저희가 주장을 이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위반 딴 걸 떠나가 그냥 사기라고 이야기를 통상 하잖아요. 그건 뭐 오만 대 떠들러놨고 경찰도 그건 그래도 봤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 현금하고 암호화폐 같다. 스테이킹이 아니고 투자다. 매칭해보면 뭐 이건 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제가 그 읽어드렸던 이런 내용 들어보시고 이것 때문에 스테이킹을 했냐라고 물으니까 들은 적 없대요. 장내 서비스, FX 외환거래, 해외 토큰 담보 대출, 데비카드 ATM기 이용,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이 금융권과 협업해서 사업이 시작될 거다. 그 다음에 뭐 10조 원 매출 우리하고 상관 있냐라고 물으니까 없죠. 당연히 우리는 15개 유통을 그러니까 상장을 하면서 신고한 물량이 15개요. 15개 이상 돌아다니면은 상폐예요. 근데 그만큼 15개가 다 풀렸느냐? 안 풀렸어요. 근데 저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남았는 거를 15개 중에서 남았는 거를 보상용을 매도 창에다 갖다 놓고 가격 방어로 계속 사도록 하면서 그 그렇게 해서 뭐 소위 말해서 편취를 하지 않았을까 나머지들을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22년 3월에 스테이킹을 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런 그 내용을 듣고서 그걸 믿고서 스테이킹을 하셨느냐라고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들어본 적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제 또 뭐 추정 60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고모야, 올케야. 이거 한번 해봐라. 돈 억시기로 되더라. 그거잖아요. 소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듣고서 그걸 믿고서 그렇게 했어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 전 진 대표라는 사람, 그 사람 이 올려놨는 카톡 내용 그거라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정인, 정인을 쓰기 싫으니까, 피해자고 고소했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왜 정언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지 말고, 피고인이 우리가 사기 유사선인 방문 판매법 위반으로 죄를 안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피고인이 범죄자가 내가 니들이 주장하는 건 나는 안 했어. 그럼 끝나요. 안 했음을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누가 했음을 증명을 해야 돼요. 피해자가 해야 돼요. 그래서 피고인은 되게 느긋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인들이 가격 방어용 뭐 저기 대출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피고인들은 눈썹 하나 뭐 깜짝하지 않아요. 왜? 투자인데 니들이 투자라며. 그럼 경영상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가격 안 떨어지도록 해가지고 뭐 거기는 이제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가격 방어를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 판단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은 최고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다음 이거 가지고는 싸움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스테이킹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테이킹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투자라는 용어 쓰지 말고 투자금이라는 것도 하지 마라. 원금 보장이라는 것도 이야기하지 마라. 공부 가이드라인 계속 때려놨잖아요. 걔들 증명할 수 있는 그거예요. 근데 투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공소장에 써져 있잖아요. 병신 꼴값 뜨는 것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가?
대표라는 것들이 경찰이 거지를 떨어놓은 거예요. 그냥 뺏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의견서에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정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있는데, 업무상 배임으로 또, 저는 이게 구멍이 뭐, 조금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코끼리도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을 만들어 놔놓고, 법정까지 끌고 왔다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중국 배가 싸그리 다, 이렇게 끌고 가는, 그, 이 조그마한 물고기 거지. 다, 한꺼번에 다 잡아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 뭐고, 업무상 배임, 이 부분으로 메꿔 갈 수 있으면은, 재판 갖다 놨는 놈을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미친 개들 몇 명이서 글 올려놓는 꼬라지를 보면은, 제가 뭐 공소장을 변경을 해야 된다. 대보고 하면 될 걸. 꼴값 드는 소리 하고 자빠져 있잖아요. 그것들 지들 밥벌이 해쳐먹을 것 다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아무리 밖에서 떠들러 봐도 실제로는 피고인 앉아 있고 피고 변호인 있고 원고 그 대리인 검사가 있고 판사 있고 정인 있고 여기에서 법정에서 땅땅땅 두드리는 판결이 나요. 그럼 다른 쪽에서 했는 게 뭔 일을 했느냐? 헛지랄을 한 거예요. 헛지랄. 맞지 않아요? 쥐들끼리 모여가지고 어, 뭐 대표단이라고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거 그게 나올 게 뭐 있어요? 국회의원 만나가지고 간담회 하면은 영향을 미치는 뭐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거는 입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권한 정도는 있지요. 근데 뭐 거기에서 이 법정에 뭔가 입김을 가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쭉 보면은 기본적으로 재판이 처음에 끝날 거다라고 그 1차 선고가 게 1월 17일에 하면서 판사가 이야기한 게 6월 말까지 뭐 1차 선고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몇월 달이에요? 2월 21일이에요. 거기다가 더 웃기는 거는 피고인이 뭐 지들끼리 전화를 해가지고 송달이 안 왔으니까 가지 말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이게 뭔 놈의 피해자 단체의 리더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시간권이 거지를 떨고 있잖아요. 쥐들이 시간 끌고 있으면서. 그리고 요번에 또 안 나올까 봐 확인까지도 하고 피해자들 속에서 네 요번에 정인 쓸 거냐 안 쓸 거냐. 마지못해서 한다고 했겠죠. 겁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가 보석고지 해놔놓고 진술하러 가고 처음에는 2억 5천만 원 투자를 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다시 가가지고 1억 5천이라 그랬대요. 근데 당신은 5억을 손해를 봤다면서 이야기하니까 아무 소리를 안 한다고 할 정도니까 주디에서 400개만 하면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이게 그 조직의 대표예요, 대표. 그리고 정언을 쓰는데 두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뭐 출석 요구서 안 왔으니까 송달 안 됐으니까 갈 필요 있냐? 이딴 식의 이야기나 하고 자빠져 있는 것들이 도대체 피해자들을 위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냥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비난이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을 그냥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잘 안 나와요. 그냥 오프라인이고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막 있는 욕 없는 욕 다 끌고 와가지고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게 그런 것들을 대표라고 뭐 자기들끼리 뭐 옛날엔 뭐 진다르크 또 시은 보고 하여튼 뭐 정말 고생한다 뭐 믿고 있다 맨날 첫날 믿어봐요. 다 뒤지는 거 말고는 뭐 남아있을 게 뭐가 있어요. 그 나온 게 있잖아요. 피해 회복을 해야 돼.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뭐를 죄를 저질렀는지가 특히나 공소장에 어떻게 내용이 다 담겨 있어야 되는지 지금 공소장 제가 말씀드렸죠. 돈은 받았어. 돈을 받았다고 표현했잖아요. 돈을 받아가지고 가상자산을 바꿔서 투자를 받았어. 여기까지만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빼돌렸는지 내용이 없잖아요. 그게 정인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정인들이 이야기한 거를 행위 태양으로 넣어버리면은 편취를 어떻게 했는지를 넣어버리면은 투자가 아니고 스테이킹이었고 돈을 넣은 게 아니고 돈을 줘가지고 걔들이 받아가지고 가상자산 바꿔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스테이킹을 했고 스테이킹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였다. 그거를 투자금 명목으로 준 게 아니고 우리는 스테이킹을 한 거다. 넣어버리면은 뺐으면 안 되지요. 근데 뺏은 것들을 박윤성, 황병훈, 이재혁, 송재표 다 언급했죠. 특히나 피고 대리인이 언급했죠. 이렇게 USDT까지. 그럼 그게 행위의 태양으로 쭉 정리가 되어 들어가면은 완벽한 업무상 배임이 다 되지요. 우리의 사건을 불송치했던 불송치 이유가 100%다 잘못됐다는 거 확인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건을 고발을 한 그 내용이나, 그러니까 이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거를 보는
각도, 뭐, 용어의 차이, 암호화폐인데 돈이라고 표현하고, 스테이킹인데 투자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사회적 사실관계만 따졌을 때, 이걸 잘 몰라가지고 이 표현을 스테이킹을 투자라고 썼고, 암호화폐를 돈이라고 썼다. 그러면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 사건을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그게 공소사실 동일성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잡겠다고 들어간 거를 지금 피해자라고 하는 것들이 잘 모르면서 뭘 하고 있어요? 구멍이 코끼리가 들어가고 또 코끼리 뭐 수백 마리가 그게 안재 아예 그물망이 없는 거죠. 이거를 빠져나갈 구멍을 뭐 만들어야 되는데 먹고 아예 그걸 막을 만한 배리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가 용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 뭐 조그만한 이 물고기조차 한꺼번에 다 이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거물을 우리가 치겠다는 건데 그거를 마다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게 피해자를 위한 사람들이에요. 피해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오늘 확인을 다시 했는데 비대위에 변호사가 한 명 있었고 기소 전까지 하는 걸로 해서 뭐 변호사를 한 명 썼대요. 이름도 뭐 들었는데 까먹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경찰이 이 재판이 여기까지 오도록 하는 거에 피해자들 그 역할보다는 자기들이 수사한 내용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다라는 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럼 지들도 한 거 아니잖아요. 고소만 했다는 거고 그럼 여기에 똑같은 경찰이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위반으로 송치를 했고 기소가 된 거예요. 기소되기 전에 보안 수사가 수차례 넘어갔고 보안 수사 요청이 뭐 경찰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뭐 시위도 많이 했잖아요. 왜 자꾸 보안 수사를 요구를 하느냐? 뭐 하면서 이 검찰청 앞에 가고도 시위하고 난리치겠잖아요. 걔들이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어요. 이유가 뭔지도 보안 수사를 어떠한 내용을 요구를 했는지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보안 수사 요청이 있으면 보안 수사 요청이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을 하고 빨리 도와줘라. 그런 능력은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결국에 도와줬다 손 쳐도 몰랐니 지금과 같은 이런 공소장이 나왔고 성명 요구가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구성명 신청을 피고 대리인이 했는데 그 차수에는 판사가 검사한테 검토해 보세요. 16자 돼가지고 구성명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됐습니까?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판사가 성명 요구를 직접 했잖아요. 그 내용 보고 가지고 판사가 바로 명확하게 성명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가 성명, 구성명 신청했던 그 내용, 저도 PPT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판사가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1월 29일에 의견서를 냈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해를 했을 거고, 이거는 극히 저의 주관적인 뭐 의견이지만, 그 내용 웬만한 사람이면은 그 내용 보면은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돈이 아니었다는 거 확실하고, 이런 것들이 정립이 돼요. 그 다음에 절대로 돈을 받아가지고 가상자산을 걔들이 바꾼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사서 우리 지갑으로 옮겼고 거기에 스테이킹을 한 거예요. 돈을 재단에 돈을 스테이킹 한 적이 없어요. 직접 해본 사람이면은 제 말이 100% 맞잖아요. 왜 저는 얼굴을 떴듯이 저렇게 어, 뭐, 전 세계 어디에서 또 볼 수 있는 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저 누군지 아시잖아요. 허재백이에요. 경북 구미에 살고요. 저는 떳떳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머지들은 뭐예요? 이름처럼 적혀 있지만 그게 가명이고, 어떤 방은 방장조차 이름도 지 이름 아니고요. 터사 얼굴 하나 그, 올려놓지도 않고요. 이게 피해자 단체들의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언 비어든 허위 사실이든 욕이든 마구 짓거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존중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본인이 아닌데. 근데 우리 피해자들이 좀만 더 똑똑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걸어올린 거에 대해 가지고 박살을 내야지요. 하다못해 그렇게 글만 올리지 말고 허재백이 맨날 뭐 맨날은 아니고 가끔씩 공개 토론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개 토론 한번 해봐라. 그렇게 자신 있고 네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다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그 글을 올려야지요. 제가 오늘 우리 단톡방에 21명을 내보냈어요. 앞으로 또 한 30명 정도 더 내보낼 거예요. 한 50명 정도가 남게 될 거예요. 다른 방들은 사람 모으면은 뭐가 뭐 파워가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절대로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원을 그렇게 조정을 하는 이유는 경우에 따라 저는 이제 투 트랙, 쓰리 트랙 정도를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순위로 정말 고생고생 해가면서 뭐 서로 이렇게 좀 의지하면서 왔는 사람들과 가장 빠른 길이 있을 때는 그 길을 먼저 걸어야지요. 너희들처럼 그렇게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이나 이 저 뭐 유언비어나 퍼뜨리고 뭐 허위사실이나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이것들은 나중에 가서 벌을 좀 받아야 돼요. 그 대신에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같이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쉽잖아요. 뭘 하더라도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간다라고 했을 때 택시 한 대만 불러가지고 세 명, 뒤에 두 명, 앞에 한 명, 이렇게 앉으면 편안하게 가죠. 여섯 명, 두 대 부르든지, 낑기 가지고, 뭐, 경찰차 오면 하나 엎드려 해가지고, 여섯 명이 타고 가든지, 어렵잖아요.
한 명이 타고 가면 널찍하게 뒷자리에 뭐 기사 부리듯이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면 편안하잖아요. 운전하는 사람도 덜 부담되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다르겠지요. 저는 이, 이 일을 계속 뭐 해오면서 정말 이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뭐 별의별 소리를 여기서 다 들었으니까. 특히나 옛날에 삼마녀, 사마녀, 걔들은 정말 뭐, 걔또라이들 네 명이 있었어요. 근데 걔들 지금은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아요. 걔들이 또 옛날에 다 레벨이 3레벨 이상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도 한번 보세요. 옛날에 뭐, 대가리에 든 것은 없는데 센터 운영한다고 하는 것들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레벨 높다고 하는 것들 대부분 뭐 했어요? 밥 한 끼 사주고 나면은 거들먹거리지요. 실제로 개미처럼 쫓아다니는 것들이 누구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다닌 거예요. 실제로 밑이 아닌데, 걔들이 뭐 직급이니 뭐 그딴 소리를 하는데, 제가 그게 자동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도 다 설명을 드렸고, 그들의 대가리 속에 들었는 지식 정도나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 꽝이에요. 여러분하고 전혀 뭐 별반 차이 없어요. 근데 그것들이 옛날에 지가 가만히 있어도 밑에서 막 움직여가지고 다음 뭐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가지고 후원 수익 뭐 등급 수익 이런 거 올려주니까 잘 빨아먹었죠. 근데 그 잘 빨아먹던 것들 뭐 하고 있어요? 꼬라지도 보기 힘들지요. 근데 이 일에 정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온 사람, 오늘과 같은 이런 설명, 어제 설명했던 거, 그전에 설명했던 거, 그다음에 법원에 뭐 저기 의견서 제출하는 거, 경찰 만나서 뭐 설명하는 거, 저는 그런 사람들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는데, 욕이란 욕 다 들어먹고, 뭐 여기 지금 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 왜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뭐였는가? 나는 뭐였는가? 생각해 보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뭐 예수님처럼 모든 만민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온 구세주예요? 아니죠. 똑같은 피해자지요. 더더군다나 레벨이 저 2레벨이었는 것 같으네. 직전에. 아, 1레벨이 아니고 2레벨이었던 것 같아요. 제 와이프 쪽에 사람을 이 소개 이런 것들이 와이프 쪽으로 밀쳐졌고 제가 아마 10만 불이 한 명 맞춰져 가지고 2레벨이 됐는 건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1레벨이 두 명이 있었고 한 명이 더 필요한데 그, 그 10만 불 MVP라 그러나요? 그거 한 개가 맞춰져 가지고 제가 2레벨이 아마 됐던 것 같아요. 왜 저도 10만 불이라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뭐 도의적 책임 이런 것들 느껴가지고 저는 했는데 그게 오다 오다 보니까 지금은 자만인지 자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피해자들 중에서 저만큼 이렇게 뭐 좀 이 법적으로나 뭐 이 상황 자체를 이해를 하고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뭐 거북하셔도 들으셨으면 하는 게 저는 더 나은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세요. 80만이 피해자예요. 거기에 범죄자들은 소수인데 그것들을 못 때려잡잖아요. 그러면 1200명이 있는 방, 비대위 방, 거기서 1200명이, 사람이 1200명이 있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냥 단톡 뭐예요? 그냥 가입만 해놓고 올리면 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 그냥 1200명이에요. 소위 말해서 활동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한 명. 우리는 107명에서 지금 86명이에요. 더 줄일 거예요. 정보방 274명. 274명 뭐예요? 글 올라오는 거 있어요. 김주경, 정정옥, 김유미, 뭐 이 몇몇 말고는 없고요. 거기 보면은 이모티콘을 이렇게 저는 가끔씩 봐요. 왜? 어떤 또라이들이 거기에 또 글을, 이 이모티콘을 찍는지를 보는데 다 고만고만한 것들이 그냥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 것들이 찍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저희 단톡방에는 107명이 있어도 이모티콘 찍는 사람 보면은 한 30, 40명 왔다 갔다 해요. 나머지 뭐예요?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유튜브에 영상 올리면은 내용이 좋은지 나쁜지 나쁘면 이거 찍으면 되고 좋으면 이거 찍어야 돼요. 표시 안 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저는 유튜브가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올라가는 거 좋아요 눌러주면은 뭐 저보고 뭐 이 유튜브 가지고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어차피 찍어주는 거 어차피 보는 거 손가락 하나 뭐 이렇게 터치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구독을 눌렀다가 다시 또 구독 누르고 그러면 또 꺼져요. 하나가 빠져나가요. 또 눌러요. 그럼 또 하나 들어와요. 또 그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만큼 우리 피해자들은 무식해요. 솔직한 표현으로 무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속에서 이 싸움을 하는 저는 얼마나 외롭겠느냐는 거죠. 거기에다가 외로운 것 정도가 있고 욕구도 먹는 타겟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지 어려운 거는 알아요. 남이 뭘 하고 있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같은 피해자라고 하면서도 관심 밖이에요. 몇 명을 빼고 나서는. 그럼 그 몇 명은 뭐 이게 개인 후원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제가 집중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줄줄이 전부 다 뭐 다른 쪽에서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막 조급해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고. 그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은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안 한 사람들은 뭐라 그럴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런데
나도 그 방에 있었는데, 왜 나는, 뭐, 만일에, 나중에, 그러한, 뭐, 합의가 뭐 또, 뭐, 예를 들어서 합의라는 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100명 하는 것보다 절반으로 하면은, 상대도 받아들이기 쉬울 거고, 훨씬 부담이 적겠죠. 지 것도 아니면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우선순위를 누굴 둘 거냐? 나도 그 방에 있었는데, 이름 있는데 왜 나는 안 준? 이런 소리를 애시당초에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우리는 협의회라고 타이틀을 달아놨을 뿐 자율조직이에요. 아니, 조직도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이 커뮤니티 하나, 룸을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참여를 했고, 참여한 사람 중에서는 뭐, 여기에 좀, 적극성을 보인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뭐, 아예 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뭐, 이름 천차만별이에요. 그렇다고 여기에 어, 어떠한 의무가 정해져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참석을 해야 되느냐?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맨날 들어온 사람은 들어오고, 줌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 줌에 들어오고 싶어도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근데 제가 연락을 가끔씩 해보면은, 사정상 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뭐, 들어오시면은 조금 더 들을 수 있는 거고, 안 들어오시면은 영상으로 한 거는 뭐, 오늘 또 앞에 어느 정도 이제 녹화 없이 한 부분이 있고, 녹화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건데, 야, 계속 길어질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제발 똥대가리처럼 이렇게 돌대가리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범인이 하나 있으면은, 범죄자가 하나 있으면은, 한 사람한테 죄를 몇 가지를 한 가지만 물을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물을 수도 있고, 세 가지를 물을 수도 있고, 네 가지도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세 가지는 저는 눈 닦고 아무리 봐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시당초 기본 자체를 안 지키고 왔다. 근데 우리는 이 기본이 잘못되는 거를 계속 주장을 해왔고, 경찰에도 그걸 알렸고, 경찰에 진술한 자조차도 저희가 주장했던 거를 이미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었다. 근데 결국에 어디에서 맥히기 시작하느냐? 공소장이 지금 잘못돼 있다. 정리가 필요하다. 이 상태로는 판결을 할 수가 없다. 명확하지 않으니 그거를 정리를 해라. 이게 성명 요청이잖아요. 성명 요구잖아요. 그럼 그게 성명 요구가 지금 제가 이 요것만 가지고 성명 요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해야 돼요. 그것이 다 맞춰지면은 정말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는 업무상 배임으로 다 나타나요. 사무처리자, 업무 위배 행위, 유출 다 나타나요. 뭐 이익을 이익을 취한 부분까지도. 적어도 제 영상을 들으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여기에 뭐 스스로도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뭐 저 사람 말만 믿어서는 사실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뭐 그거를 전제로 깔고서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생각이 날 때는 이 내용을 반드시 스스로 판단을 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증을 해봐야 된다. 제 이야기를 100% 그냥 믿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그래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뭐 틀린 말 한 게 뭐 있어요? 오늘도 통화하면서 힘들 거예요. 뭐, 지금 정인도 써야 되지. 정인 나가봐야, 이 뭐,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시스템도 사실은 잘 이해도 못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그걸 경험을 했어요. 뭐, 이 육성이가 여자 한 사람 나왔던 거, 뭐 맨날, 뭐, 저기 기억도 잘 안 나고, 잘 안 들린다 그러고, 이해도 못하고, 질문 자체도 이해도 못하고, 그 시간 그냥 보냈잖아요. 도움 돼요? 안 돼요. 옛날에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거들먹거렸던 것들일 거예요. 당신들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조금 안다라고 까불던 것들 지금 어디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으면은 아마 전화 통화도 잘 안 될 거예요. 만나면 도망가려고 할 거고. 그럼 여러분들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저 혼자 페달 밟고, 운전하고. 현재 상황은 그런 거잖아요. 다른 쪽은 단체잖아요. 단체인데도 하는 게 없어요. 뭐 대표라고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모여가 고만고만한 머리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게 제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걔들 보고 니들 50명 모여가지고 50대 1로 공개 토론을 해도 좋고 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하나 죽이는 게 50명이 떼거리인데 50명이 하나 뭐 골로 보내는 거 쉽잖아요. 왜 안 되느냐? 이게 힘이 아니니까. 물리적인 힘이 아니니까. 아는 힘의 차이에서 얘들은 대적을 못 하는 거예요. 50명이 있어 봐야 거기에 요 사람이 요 부분 알고 요 부분 알고 요 부분 알고 해가 이만한 하나가 있으면 파셜적으로 다 그 알고 있는 걸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만큼을 안다라고 하면 좋은데 요놈이 아는 게 요만큼이 그 자리에 있는 그만큼만 아는 거 말고는 없으면 이거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게 투자, 이렇게 이제 한 놈한테 네 개의 범죄를 제목으로 해가지고 하나라도 제대로 된 걸로 잡아버리면 되는 건데 왜 마다하는 건지 돌대가리더라. 그거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공소장의 투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본 중에 기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지금 그거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한 놈이 세 가지 범죄에 네 가지를 갖다가 해가지고 이걸로 이겨버리면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왜 마다하는 거예요? 그 꼴값 드는 둘이 그 이상 그 단톡방에 뭐 저거 방장, 뭐 부방장들 뭐 이런 것들에 그 단톡방에서 니들 실제로 하는 거 하나 보여도 니들이 추석 한 달 전쯤인가 뭐 좋은 소식 추석 좀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그거 아직도 그 상태냐 좀 보여도 아무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왜?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만한 원에 점 하나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 그 점에 해당이 되는 부분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만 알고 있는, 그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잘 보냈어요.